자, 오늘 할 내용은요. 원래 제가 할 거는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마지막 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그 부활절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되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중간에 제가 못했었어요. 이게 줌이 끊겨져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마지막 부분에 챗비트를 활용해가지고 엑셀 하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관한 거를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챗GPT 4.0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이나 아니면 지금 일상에서 엑셀이 필요할 때 내가 엑셀을 못하더라도 챗GPT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4.0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그것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혹시 엑셀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세 번째 단계까지만 AI로 그림 그리기가 좀 하고 그냥 일찍 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뒤에 좀 세팅할게요. 네, 일단 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모르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지금. 근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지금 저를 아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줄로만 할게요. 저는 오래전에 이제 독일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제 뭐 독일하고 현지에서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디지털 융합 교육원에서 지금, 어, 그 챗GPT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제가 또 다시 제 이름으로 사업자 명령을 해가지고 그 AI 교육원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큐리오스랑 그 뉴북스에서 큐리오스 전에 바로 뉴북스이죠.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전자책 작가가 돼서 그 다음에 스터디 리드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큐리오스, 그 다음에 라이브 클래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게 너무가 많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자, 일단 프롬프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저희 일요일에 했었는데 훑어드리고 제가 저희 오파버카방에 제가 어저께 이렇게 보내드린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프롬프트가 뭐냐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프롬프트란 거면 뭐예요? 그냥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시어요. 맞아요. 지시어입니다. 딱 지시어. 지시어 얘가 말했잖아요. 그냥 명령어인 거나 지시를 그거를 문장으로 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라 말로도 되지만 문장으로 이것을 형태를 갖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공식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프롬프트를 가지고 제가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프롬프트 공식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에는 항상 너는 몇 살짜리 뭐 소설가 아니 몇 살짜리 아니 20년 차 선생님이야 아니면 누구 전문가야 그런 역할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할뿐만 아니라 역할은 거기에 아주 작은 진짜 그 역할 자체가 아주 작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제가 많고 많은 공식 중에서 오늘 딱 한 가지, 하나에다가 응용한 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언젠가 제가 그 큐리어스에서 제가 미니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RIO예요. 여기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하나는 롤은 여기 100%에서 5%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중요도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스트럭션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역할에서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떤 거를 얘가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배경으로. 한마디로 맥락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얘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AI를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신입사원한테 일을 시킬 때 그냥 너 이거 해 이러면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말을 해주면 신입사원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챗GPT나 생성형 AI도.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 인스트럭션이라는 거예요. 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이거는 형태예요. 우리 포맷, 우리 워드 같은 포맷, 아니 보고서 같은 형식. 그런 형식이에요.
아니면 도표 같은 뭐 그런 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를 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RIO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거를 예비했냐면 저희 집에 있는 그 캡슐 버추 캡슐 머신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쪼갰었어요. 이거를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구조를 만드는지 쪼갰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사이드 작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해가지고 요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이버 블로그도 안 써가지고 상세 페이지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좋았던 게, 운이 좋았던 게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 때문에 그 드라마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대박 친 적이 있었거든요. 상세 페이지가 없어도. 근데 그때는 운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가 없으니까 이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거는 상세 페이지라는 결과물이에요. 아웃풋이에요. 자, 여기에서 네스프레소 버추어 캡슐 머신에서 자, R이 돼야 되다는 거는 상세 페이지를 제일 잘 써주는 사람은 그 마케팅 담당자들이에요. 마케팅 담당자들이 그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광고 홍보에 관한 걸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저는 얘한테 역할을 뭐를 줬냐면 20년 차 마케팅 담당자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알아야 할 그 인스트럭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었냐면 얘가 상세 페이지의 기능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걸 알고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런 배경. 그게 인스트럭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뭐냐면 내가 받고자 하는 거 어떤 형태로. 자, 상세 페이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강사하시는 분들도 상세 페이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텍스트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그냥 아무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강의할 때도 사진 이미지 하나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후기, 리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런 형태를 가진 상세 페이지를 출력물, 아웃풋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이 RIO예요. 세 번이에요. 자, 이걸 해가지고 제가 이거 R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썼었냐면 당신은 네스프레소 버추어 캡슐 머신에 대해 뭐 깊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스트럭션의 배경에 대한 거는 다 요거 사용법, 그 다음에 좋은 점, 그 다음 특징, 디자인, 고객 후기 같은 걸 이런 걸 썼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이거 제가 작성한 거 아니에요. 이걸 챗GPT나 아니면 다른 생성형 애한테 요런 인스트럭션에 들어가는 것을 적어줘 이랬어요. 그런 거를 배우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프롬프트만 잘 쓰면 프롬프트를 내가 이렇게 못 쓰더라도 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요. 잘 써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프롬프트를. 자, 이게 배경의 개나 맥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인스트럭션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 관한 거는 어떤 출력물이냐. 어떤 출력을 받고 싶냐면 내가 커피 머신에 기능 있어야 되고 특징 있어야 되고 버추어 머신 되게 예쁘잖아요. 그런 디자인적으로 예쁜 거. 그다음에 사용법 있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후기. 여기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상세하고 매력적. 이거 제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AI가 썼기 때문에 매력적이라는 이런 되게 강한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RIU 기법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 응용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어저께죠? 어저께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제가 옷가방에다가 하나 던져 드린 거예요. 뭐냐면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있잖아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그때 넣어 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찐방에다가 올려드립니다. 자, 네. 이거 제가 올려드렸었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아수겁은 잘 안 나와요. 아수겁은 잘 안 나오는데 챗GPT나 아니면 리튼 이런 데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RIO 했었잖아요. 이게 역할, 그 다음에 임무, 형식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되게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이 역할에서는 상세 페이지 마케트로 딱 간단하게 했었고, 아까 전에는 되게 문장으로 되게 많이 복잡한 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건 간략하게. 임무에 해당한 건 인스트럭션, 배경, 맥락이에요. 지금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에 대해 홍보하기 위한 매력적인 상세 페이지 디자인,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 형식은 그냥 광고 문구,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된 그런 거예요. 요거를 딱 넣어가지고 제가 넣어달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지금 만드셔야지 이따가 PPT를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어디다 하냐면 그냥 스타일러스 할게요. 아, 이게 또 불안하네요. 지금 이게 또 안 되네.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이게 이게 줌만 연동되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 네. 아, 됐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하도록 해서 제가 코파일럿을 열어놨어요. 이게 빙이잖아요. 자, 코파일럿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모서리에 오른쪽이잖아. 오른쪽 가장 자리 하단에 있는 거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 됩니다. 근데 요거를 누르게 되면 조금 조그만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요것도 코파일럿이거든요. 여기다 하셔도 돼요. 요 모서리에 있는 거요. 윈도우스 11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가 되실 겁니다. 저는 그냥 저기 그냥 코파일럿 사이트를 열었어요. 이따가 제가 그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파일럿 처음이신 분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아, 처음이에요. 코파일럿 처음이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코파일럿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코파일럿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많이 들어지는데. 코파일럿은 MS에서 만든 건데요. 잠깐만, 이렇게가 아니구나. 이게 쯤이 연동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부하가 걸려가지고 또 늘어지는데, 그래도 끊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자, 여기 있네요. 코파일럿. 여기 있다. 예. 지금 이제 코파일럿이 어딨냐면, 여기 들어갈게요. 자, 윈도우에서 아까 전에 여러분 혹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요 사이트 있잖아요. 요거 보이시나요? 보이신 분은 이걸 하셔도 되고요. 여기 열으셔도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이 근데 굳이 구글로 안 하셔도 네이버로 네이버 이메일로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로그인 하셔가지고 동의하고 계정을 하나 만드시거나 아니면 저기 예전에 가지고 있는 그 메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저는 아까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건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코파일럿이 이런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요. 빙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을 가지고 계시는 빙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런 창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랑자 원유로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두 분 형성님이랑 영미님 되셨나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자, 그래서 코파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하셔도 돼요. 핸드폰 하는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화하는 건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자, 이건 사이트. 요 사이트도 되고 요거는 필요가 없고. 어차피 제가 코파일럿에서 노래하는 거 이게 수노 그 플러그인 사용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뭐 저기 아까 전에 이 사이드 창 여시면 플러그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해보세요. 이거 됐고. 자,
모바일에서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이걸 한번 깔아보세요. 이거는 지금 플레이 스토어에서 금방 되게 좋거든요. 되게 편해요. 챗GPT 4.0을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코파일럿 치셔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하세요. 지금 안 되신 분들. 그래서 그림 같은 것도 이런 생성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게 되면 계정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글에 연동되신 분들은 괜찮은데 안 되신 분들 이게 가끔 가다가 오류가 나는데 이거를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하나를 나의 뭐 네이버 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메일 뭐 다음 같은 걸 해가지고 가능하시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있잖아요. 로그인 하셔서 자, 저는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노래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핸드폰에서. 자, 여기까지 하는 거였는데 혹시 제가 더 그 채트 다 따라오셨나요? 제가 좀 너무 빨리 했죠?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 아직 계속 깔고 계신 분들 말씀을 해주세요.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이거 보여드리겠지만, 제미니아, 구글 바드에서 이걸 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왜냐하면 간마로 PPT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페이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빙이죠. 어차피 코파일럿에다가 다시 한번 코파일럿 여기 들어갈게요. 네. 자, 빙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런 바닥에 이런 저기 그 빛처럼 시작된 요런 그게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빗자루 빙에다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사용하셔도 되고 핸드폰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코파일럿에 들어가셔도 되고 옛날 빙을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코파일럿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메뉴바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이거 하나쯤만 했어요. 역할, 임무, 형식.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우물정자를 쓴 거는요. 우물정자를 쓰게 되면 얘네가 그 컴퓨터 언어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구조화가 돼요.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조를 만들어줘가지고 형식을 만들어줘요. 띄어쓰거나. 그래가지고 이걸 마크다운이라고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해시태그처럼 이 우물정자를 하나 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석훈님.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열어둘게요. 아까 전에 제가 챗GPT 4.0으로 했는지 그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요 세 가지만 넣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리트너도 해봤었고, 바드로도 해봤었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었거든요. 자, 얘가 상세 페이지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줘요. 어떤 배경으로 해야 되고, 시각적 요소로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자, 이걸 가지고 저는 이따가 PPT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이거를 복사를 나중에 해주세요. 자, 간단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하는 것처럼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잘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핸드폰으로 한 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때 어저께 화장실에서 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옥카방에다가 영상도 같이 올려드렸었는데, 자, 요거 세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이진 않겠지만요. 일일이네. 네, 이제 지금 나옵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화장실에서 모바일 폰으로 하는 게 이게 더 잘 나왔어요. 또 5번까지 구도의 홍보 문구까지 다 놔줬거든요. 그리고 그림까지 얘가 만들어줬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한번 그
리튼도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근데 리튼은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코파일럿은 그림을 그려주니까요.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저기 뭐 아스겁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정 안 되면 그 저기 뭐 리튼 챗GPT 4.0 가지고 계신 분은 챗GPT 4.0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저도 똑같이 그려볼게요. 너무 느린데 얘가. 음, 안 된다. 먹었나요? 네. 그냥 저는 이거는 예전에 네, 느려가지고 네. 요 그림은 예전에 이제 뭐 했었던 거고요. 상세 페이지 그 큐러스 할 때 한 거고요. 이거를 어저께 제가 화장실에서 만든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 때 잘 만들어주잖아요. 저도 한번 얘한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똑같이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저 이렇게더니 잘 나오는 참아 볼게요. 챗GPT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챗GPT 4.0 쓰시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챗GPT 4.0 오늘부터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림 잘 나와요. 코파일럿 저 이게 빙 달리 3.0이요. 되게 잘 그려져.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밑에는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이거 잘 나오지 않아요? 네스프레소까지 이거까지 내줬어요. 여기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상세 페이지 그림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계속 요즘에 저 커피에다가 지금 꽂혀가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은 이제 그림까지 그려봤습니다. 얘도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때는 이제 뭐 바닷가가 보이는 어, 주방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초bil 때 빌딩, 창이 보이는 그 주방이라고 했어요. 그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목소리가 제가 잘 안 들리나요? 여러분, 잘 잘 들리신 거죠? 들립니다. 아무래도 네. 잘 네.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툴 세 가지 더 빨리 훑어드릴게요. 이걸 지난번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아모리 쌤이 요청하신 거, 그 문서 번역에 관한 거 있는데요. 이 파일들 제가 얘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요거 두 개를 일단은 제가 여기서 그냥 훑어만 드리고 제가 들어가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채팅방이 자꾸만 왜 사라질까요? 예. 요거를 두 개를 사용하시면 뭐가 좋냐면요. 이건 디플이에요. 이게 유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게 파일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파일이 들어가면 PDF나 이런 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올려드린 온라인 어, 자, 온라인 문서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무료예요. 근데요,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요. 이게 단점인데, 그 대신 얘가한테 번역을 해달라 그러면 얘가 PDF에 있는 논문이나 이런 거에 그림 같은 것도 하나도 안 깨뜨리고요. 그 형식 그대로 나와요. 혹시 아모르씀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때 나 이거 잘 설명 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아, 몰라가지고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문서를 넣으면 다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네, 일단 번역을 해준다는 네,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여기 거. 번역하기라고 있잖아요. 여기. 이게 어, 방법 많아가지고 되게 복잡해요. 번역하, 네. 아이고. 번역하기 넣으시면 나중에 파일 첨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음, 캡처를 안 했는데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 아모르쌤. 음, 그러면 몇십 페이지라도 상관이 없고요.
우리 네. 같은 거는 가끔은 그림이 깨져서 나오잖아요. 그림도 안 깨지고 그림이 음, 거기 있는 거서 다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논문 같은 네네. 게 온라인 무료예요. 덕 트랜슬레이터 일로 들어가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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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네, 거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 네. 제가 문서 온라인, 요건 디플 아닙니다. 요건 네. 제가 그 잘못 붙였습니다. 이거 온라인 문서 번역. 제가 어, 두 번째 거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네네네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PPT 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이제 간마라는 앱이 있어요. 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이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열정 님도 요거를 간단하게 훑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마에 들어가 보시면, 자, 지금 요거 뽑은 게, 지금 느리긴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그 상세 페이지 누구야? 누가 뽑아줬지? 이거는 바드. 구글 바드가 만들어준 그 내용을 가지고 감마가 PPT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괜찮게 나와요. 이렇게. 추원으로는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감마를 들어가게 되면요. 감마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보여요. 처음에요. 감마의 전 회원 그냥 구글로 연동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유료로 가입했는데, 무료로도 여러분들이 한 몇 크레디트는 사용하실 수 있어요. 8장 정도 뽑을 수가 있고.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구나. 네. 들어가시면, 요게, 여기까지 들어가셨나요? 간마? 구글에서 간마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드린 거 있잖아요. 간마 써도 되고, 여기다 간마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예, 조금 느리긴 한데, 네.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회원 가입만 이렇게 바로 해주세요. 금방 되실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회원 가입 하시고 들어가셨나요? 진행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간마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많이 테스트를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처음이신 분들이 이게 공란일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다가 그냥 새로 만들기 이거를 플러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텍스트로 붙여넣기가 있고 생성을 할 수 있고 얘 생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네스프레소, 버추어, 커피 머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서 상세 페이지 요것만 키워드를 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해요. 이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파일 가져오기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도 그걸 해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텍스트 붙여넣기 아까 전에 코파일럿이 만들어준 게 있잖아요. 코파일럿이 여러분들한테도 만들어준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사를 할 거예요. 요거를 자 네스프레소 상세 페이지 디자인 아이고 요것만 이렇게 자 타겟까지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얘한테 어디로 가냐면 AI로 만들기에서 텍스트를 붙여넣기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음으로 붙여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게 내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문서도 아니고 PPT거든요. 웹페이지도 만들어주는데 저는 그냥 프레젠테이션 이거를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프롬프트를 얘가 만들고 있어요. 계속 지가 알아서 가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제 생성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쓰게 되는 내가 여기다가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게 뭐 정보 제공 이렇게 전문적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넣고 싶은 것도 적는 거예요. 뭐 우아한 커피 머신이 우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출력 언어는 저는 한국어로. 여기에 영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독일어도 있고. 근데 저는 한국어로 해놓고 이미지를,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많이들 놓치세요. 이미지를 그냥 여기 디폴트 돼 있는 거 기본으로 하게 되면 그냥 웹에서 가져온 아무 이미지를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AI가 새로 만들어준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I 이미지로 새로운 이걸 그 새로운 게 뭐 아무튼 업데이트 됐다는 건데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모델은 일단은 제가 빠른 걸 할게요. 너무 느리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형식은 프레젠테이션. 됐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밑에 카드 크기가 있어요. 카드 크기가 어떨 때는 여기 우리가 그 PPT의 반만한 사이즈로 배너처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 저는 뭐냐면 그냥 16대 9로 여기 A4 용지, 세로 용지도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그냥 피드 올릴 거 요걸 선택해도 되거든요. 피드용으로 사각형을 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16대 9로 그냥 PPT로 할 거니까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 하나 떴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추가로 내가 지시, 아까도 뭔가를 원한다면 그걸 더 해줘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공란으로 두고 할 거예요.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8장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계속 누릅니다. 자,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좀 느려서 그런데 여기 오른쪽 편에 우측 편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어떤 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어떤 게 낫냐? 현이야. 그냥 네? 아, 네. 요거 그냥 라벤더로 할게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옆에 있는 걸로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해서 좀 생성 해볼게요. 생성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나와줘요. 자, 좀 전에 있었던 왼쪽 사이드, 아니,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거를 색상이나 디자인을 그 선택을 하시면 내 기호에 맞게 해줍니다. 저는 아까 전에 진한 곤색 같은 거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거 오늘따라 이렇게 빨리 되지? 자, 얘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원했던 건 AI 그림이었어요. 자, 아, 그 코파일럿이 준 텍스트를 가지고 얘가 PPT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볼게요. 잘 나오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초안으로 하기에는 괜찮아요. 음, 잘 나옵니다. 자, 네스프레소라도 여기 이렇게 썼어요. 네스프레소 컵시 머신이라고 그랬더니 그림까지 네스프레소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좀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건 초안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고쳐 죽이면 이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볼게요. 뭐 문구 같은 거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게 여기서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여기 글자로 이렇게 고치면 되고 여기 점 눌러가지고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사용법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보세요 여기 주방에도 이게 잘 나오잖아요. 그쵸? 그림도 네,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코파일럿이 이게 대상자를 뭐라고 했냐면 딱 두 군데를 정했어요. 커피 애호가랑 그 다음에 1인 가구를 이렇게 딱 정해줬거든요. 코파일럿이. 근데 요거를 기반을 해가지고 이거가 얘가 딱 1인용 그 다음에 커피 애호가 맞게 이렇게 PPT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각각에 있는 그 네스프레소 모델을 얘가 진짜는 아니겠지만 몇 개는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그 선택할 수 있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초안으로 다 좋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세 페이지에 거기 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 후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여기 잘 나왔어요. 좀 이거 진짜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마로 어, PPT 만드시면 좋은데요. 저는 이제 간마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간마로 PPT를 만들진 않아요. 저는 강의안 만들 때 그냥 캔바는 뭐 PPT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간마가 언제 좋으냐면요. 내가 아이디어가 없을 때 이렇게 해야 되면 아이디어 도출하기에는 간마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초안으로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뭔가가 막연할 때 얘한테 그냥 한 줄, 두 줄 해가지고도 그냥 얘가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재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여기에서 프레젠테이션 있잖아요. 이거는 PPT 하는 거. 이거 너무 느리게 되는데. 이거는 PPT 할 때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앞에서 슬라이드쇼 비슷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복제할 수도 있고요. 그쵸? 여기서 이것을 복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를 누르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 링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PPT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보내기 있잖아요. PDF로도 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캔바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다시 캔바에서 불러와가지고 캔바에서 예쁘게 어, 후작업해도 되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만 만드는 것까지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더 이제 진도로 나갈게요. 이거는 아까 전에 그 구글 제네미아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간마가 만들어준 거고요. 자, 이제 요거는 생략하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가지 툴을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모바일 챗GPT 혹시 나는 설치되지 않았다. 1번. 자, 챗GPT 다 가지고 계세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아, 설치하지 않으셨어요? 아, 선지님. 네. 자,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이것도 똑같아요. 플레이스토어에서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챗GPT 검색하셔가지고 요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오픈 AI에서 하는 걸 설치하셔야지 다른 걸 하게 되면 돈 빠져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챗GPT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글로, 왜냐하면 저희가 핸드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구글로, 저기 뭐죠? 구글이나 애플로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연동하시면 돼. 이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제 구글 아이디로 해가지고 그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 직원은 제가 보여만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린 게 뭐냐면 그냥 챗GPT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화면이 나왔는데 여기에 헤드폰 있는 거를 챗 GPT로 엑셀이나 PPT를 만들려면 코딩 없이 어떻게 해요? 엑셀이나 PPT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채트 GPT에게 원하는 내용을 말하고 그 내용을 텍스트로 받아옵니다. 그런 다음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제가 가끔가다 얘랑 대화를 하고 가장 좋은 거는 영어 공부를 얘랑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어로 말하달라면 영어로 해주고 뭐 일본어로 하라고 그러면 다 일본어로 해줍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놀러 갔을 때 이런 기능이 좋고요. 이거 제가 지난번 한번 또 오픈 특강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요. 요거를 많이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일상에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진 않을 거예요. 대화하시면서. 요거 알려드리고 자, 그 다음에 코파일럿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하셨으니까. 그리고
코파일럿에서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모바일 폰에서 했었잖아요. 설치가 되면 모바일이든 아니면 다 뭐죠? 그 PC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플러그인이 있어요. 여기 사용하시게 되보면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는데 플러그인 그거를 활성화 시키시면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수노 같은 것만 이게 수노는 노래 만드는 거니까 그거만 필요하고 다른 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플러그인 괜찮은 거 있으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코파일럿 잘 돼 있어요. PC에서도 잘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정 만드는 건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걸 해야죠. 어려운 거 아니라 그림 그리기. 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림 그리기가 있는데요. 자, 저는 이거를 다 여기서는 지금 이런 그림은 챗GPT로 했었고요. 자, 여러분들 코파일럿 하셨잖아요. 그 프롬프트 두 개를 드릴게요.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냥 키워드를 가지고 두 문장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중 노출 기법이에요. 그냥 저는 뭐라고 썼냐면 귀여운 5살 여자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른 칭게테레. 저는 그때 제가 그 이태리 칭게테레 갔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저는 칭게테레 해변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 뭐 호주 어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될 거예요. 기억나는 명소지. 그래서 이중 노출로 이렇게 그려줘 했더니 얘가 이렇게 이쁘게 그려줬습니다. 이곳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칭칭케이트에 가가지고 이 달동네에 가서 제가 숙박한 똑같이 나와요. 진짜요. 요 그림은 도시 이름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시고 이게 이중 노출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팝아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 벽화에 이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요걸 또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이것도 코파일럿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그림 같은 거 뭐 인스타나 이렇게 오셔도 되고 전 이것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되게 뭐라 그럴까 벽화 같으면서도 그냥 다른 풍이잖아요. 사진 같지도 않고 그냥 예술 작품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것만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팝 아트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미술 쪽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술 쪽에 아트 쪽이 잘 아시는 분들은 누구누구 스타일, 모네 스타일 이렇게 되면 그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얘가 키워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코파일럿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림 그리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다른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너무 조용하니까 지금 너무 이상해요. 솔직히 말해서.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업무나 이제 업무 하시는 분들이 엑셀을 많이 다루시거든요. 뭐, 뭐 회사든 아니면 학교든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엑셀을 전혀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그냥 보실 분들은 그냥 조금 보셔도 되고 이거 보시는데 이거 또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남으셔서 이거는 챗GPT 4.0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보실 분 남시고 아니면 다른 분들은 바쁘신 분이나 아니면 그냥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사진 하나만 찍을까요? 자, 네, 사진 먼저 찍을게요, 그러면요. 또 카메라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네, 찍을게요. 지금 인터넷이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계속 뭐가 나와가지고, 네, 좋네요. 사진이 안 찍히네. 안 되겠다. 그냥 넘어가죠. 지금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어,
나가실 분은 나가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1분만 기다렸다가 좀 할게요. 이게 뭐가 이렇게 없어지죠? 잠깐만요. 그래서 다들 안 나가고 계시네요. 이거 안 될까? 잠깐만요. 네. 그러면 안 나가신 분들도 계시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챗GPT 4.0이 원래는 이 코파일럿이 나와가지고 이제 코파일럿에서 이제 그 엑셀을 다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챗GPT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챗GPT한테 엑셀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상황을 하나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어떤 생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이나 아니면 특히 직장 생활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강의하신 분도 막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어떤 모델을 했냐면 지금 일단은 저희가 엑셀이나 그런 모델에 관한 데이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빈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저희가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샘플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통계청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회사 이제 특히 회사 같은 데서는 월말 보고서를 해요. 매출 보고서, 매출 실적 현황 아니면 비용 현황, 뭐 수익 현황을 보고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3개년 자료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2개년 자료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없으니까 그걸 처음부터 얘한테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먼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얘가 엑셀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챗GPT 4.0에. 이거는 챗GPT 3.5에서는 안 됩니다. 4.0 가지고 계신 분만 한번 제가 그 빈 데이터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안 그러신 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거 보여만 드릴게요. 저도 캡처를 다 했거든요. 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아까 전에 제가 프롬프트 할 때 맥락이 있어야 된다.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야지만 얘가 챗GPT가 잘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어떤 거냐면 내 상황이 지금 내가 매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기종별, 그 중에서도 삼성 스마트폰 기종별로 해가지고 월별 매출 현황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매출 현황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세일즈 우리는 부서별로 어떤 부서가 영업 부서 1, 영업 부서 2 어떤 부서가 매출을 더 많이 났냐 그걸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서를 그렇게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세일즈맨 누가 영업사원 누가 1등을 했냐 그거에 대해서 판매 순위도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얘한테 시킬 거예요. 챗GPT 4.0한테요. 그래서 일단은 샘플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변수는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이 엑셀에서 빈 거예요. 빈 거에다가 그냥 전 여기 첫 행에다가 뭐를 적었냐면 그냥 넘버링하고 뭐 사원 코드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맨 이름, 그 다음에 판매일, 그 다음에 스마트폰 기종 이름, 가격,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이걸 곱하면 판매 금액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빈 거를 얘한테 줬어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려볼게요. 어떤 거냐면요. 이거를 여기가 아닌데? 책방 어디 갔어? 잠깐만요. 여기 있지? 춤치티방 건데.
자, 제가 춤치티방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챗GPT 4.0만 하신 분들만 이거를 보세요. 저도 이거는 구동은 안 할 거예요. 챗GPT 4.0이 지금 말을 좀, 지금 느리니까 제가 캡처한 것만, 제가 그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빈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얘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챗GPT한테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시켰냐면, 열 이름을 보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파일을 열어놔야겠구나. 자, 제가 파일을 들었으니까 이제 열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엑셀이 이게 데이터 빈 거지만 이게 또 오래 걸리는구나. 네, 여기를 끌어와서 보면 여기도 뭐라고 썼냐면 열 이름을 보고 여기에 대한 A열, B열, C열, D열에 있는 여기에 첫 행이 있잖아요. 이 이름을 보고 자, 이걸 크게 해드릴게요. 요것만 가지고 요 첫 번째 있잖아요. 여기에 넘버, 사원 코드, 세일즈맨, 판매일, 스마트폰 이름, 가격, 판매 수량, 판매 금액. 요것만 던져줬어요. 우리가 이거를 통계청이나 어디서 가져가려면 이런 데이터를 찾으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샘플 데이터를 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날짜는 23년 1월 1일부터 23년 판매 현황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23년 12월 30일까지의 이미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사원 코드는 7자리 숫자. 이거를 제가 맥락을 다 여기다 설명해놨죠. 그 다음에 세일즈맨은 10명의 세일즈맨이 이거를 판매한 것.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0일까지. 그리고 데이터 이름은 한국 사람 이름.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나오면 사원 1, 사원 2, 사원, 사원 3,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걸 했는데 그래도 챗GPT가 말을 처음에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원 코드와 세일즈맨 10명의 이름은 이미 데이터가 이름과 사원 코드가 일치해야 되죠. 이름하고 사원 코드 계속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걸 하나 명시를 해줬어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름은 삼성 스마트폰에서 5기종. 이것도 임의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격과 금액은 원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채집때 돌리진 않고 제가 캡처한 거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채집때 4.0이 안 되셔. 이게 채집때 4.0에다가 저 엑셀 파일을 이렇게 첨부로 여기 클립이 돼 있잖아요. 이 클립을 돼 있으면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채팅방에 넣은 것처럼 이걸 가지고 저는 아까 전에 제가 드린 거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메모장에 쓴 걸 가지고요. 그랬더니 얘가 맨 처음에 이렇게 가지고 파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파란 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엑셀 파일을 만들어 줘요. 엑셀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 파일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엑셀 파일을 얘가 챗GPT가 만들어 줘요. 그래서 500번까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나왔지만 여기 23년 12월 15일이 아니라 23년 12월 15일 0시 0분 00초 뭐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해보신 분들 다 그렇게 처음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일즈맨 이름도 여기에는 조민서, 최지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원 1, 사원 2, 사원 3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그것도 계속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지금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이게 저희가 일일이 뭐 문서 대장에다가 금액 얼마 나오고 뭐 예전에 부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산 시스템으로 ERP 시스템 다 돼 있습니다.
그럼 ERP 시스템에서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면 1월 매출치나 뭔가를 다 로 데이터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로 데이터의 하나의 샘플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CSV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월별 판매 실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판매일이 12월 15일, 4월 13일, 4월 10일, 뭐 7월 10일 여기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월별 판매 실적을 내겠어요? 만약에 신입사원, 엑셀 못하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황당한 경우였잖아요. 그리고 세일즈맨 별로 해가지고 사람별로 해가지고 판매 실적을 냈는데 내가 도 순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함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엑셀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 전에 처음 20년도 처음, 20년이 아니구나. 25년 됐구나. 그 전에 제가 처음으로 학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 엑셀로 작업을 했을 때는 이 함수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월별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월별 실적을 내면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D와 E의 사이다가 여기다가 셀이 아니라 열을 하나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23년 12월이잖아요. 그럼 12월 해가지고 12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내요. 12. 그냥 보여드릴게요. 엑셀로 그냥 눈으로 하는 보여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통합된 건데요. 이게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오래 걸린지도 네,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5개년 차이를 이제 한 건데요. 자, 이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처음에 챗GPT가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예, 지금 어, 제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는 요거 행 2번에 나온 거 넘버 투 사원 코드 이런 거잖아요. 판매 스마트폰 이름, 가격, 판매 수량, 판매 금액. 근데 챗GPT가 만들어진 거는 여기서부터 500 몇 번까지 전 5개년 걸 합쳤으니까 지금 많은데요. 이거 합친 것도 얘한테 시켰어요. 코드 짜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전 제가 말씀드린 게 딱 이거예요. 판매일이 2019년 12월 18일 00시 000분 0002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월별 실적을 내면 신입사원이라면 엑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저처럼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다가 행을 하나 삽입을 해요. 열이죠. 열을 하나 삽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요. 판매월. 저는 진짜 20년 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판매월. 그래서 12월. 그다음에 이번 11월이잖아요. 그다음에 5월, 7월. 이렇게 해가지고 500개든 500개의 데이터를 달라고 했으면 500개 있고 지금 이거는 지금 아마 2,500개일 거예요. 이런 걸 다 일일이 쳤겠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피봇을 아는 사람이라면 피봇을 가지고 뭐죠? 그 월별로 가능하겠지만 피봇도 못하는 사람이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부분합을 다 일일이 더하거나 아니면 부분합을 할 수도 있겠죠. 부분합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분합을 하려면 이걸 정령을 해야 돼요. 이것도 피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일을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피봇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데이터가 많으니까 다 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밑으로 쭉 내려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피벗에다가 여기 삽입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이 들어가지고 여기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범위에서 네 지금 느리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전에 제가 판매 월별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판매 월별로 해야 되니까 월별로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좀 빠른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나 수작업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챗GPT한테 이렇게 하면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또 영업사원 그 실적도 못 내요. 랭킹 그 함수도 못 쓰니까. 그래서 얘한테 시킨 거예요. 그냥 챗GPT한테. 어떻게 시켰냐면 자, 일단 시키기 전에 아까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그 나온 거 있었잖아요. 월별에서 뭐 몇 시 몇 초 같은 그런 거는 세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얘한테 어떻게 시켰냐면 깔끔하게 자, D열에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자, D열에 해당되는 것은 2000,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몇 분 몇 초. 그러니까 12월 12일 00분, 00시, 00초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줘. 이상해. 자,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시켰어요. 판매를 초시간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는 에러가 나요. 안 바꿔져요. 자꾸만 그대로 해줘요. 그래서 제가 두세 번 똑같은 걸 시켰더니 그때서야 얘가 어떻게 됐냐면 어,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좀 짜증이 났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파일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파일이 판매일에 해당되는 열 뒤에 있는 데이터 값을 230501처럼 바꾸어 줘 했어요. 반말로 했어요. 나중에 화가 나서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번에는 판매일의 열의 데이터를 요청하신 뭐뭐뭐뭐뭐뭐 해가지고 연도 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얘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월별로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월별로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다가도 월별에 있는 거를 하나 더, 아까 전에 제가 그 수작업을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셀을 하나, 열을 하나 삽입해가지고 한 거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 파일에서 열 뒤에 있는 거를 판매 옆에 열을 하나 추가해서 판매열로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230501이면 5월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날짜별로 판매 실적은 필요 없고 그냥 월별 실적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판매월에 해가지고 12월 23121로 하면 12월이죠. 그 다음 2304면 4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거가 다 챗GPT가 해준 거야. 챗GPT 4.0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수작업을 하는 거를 얘가 다 챗GPT가 해주는 거예요. 금방.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월별 스마트폰을 제품별로 해가지고 표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챗GPT 4.0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합기도 보여줘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제가 합기라는 말을 안 했더니 얘가 챗GPT 4가 그냥 월별로 기존별로 해가지고 판매액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옆에다가 다시 그 합계획도 보여달라고 했어요. 합계획을 해줬더니 여기까지 다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를 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맞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검증은 제가 이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저희 피봇으로 해봤더니 딱 맞아요. 했더니.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막대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인데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하게 되면 뭐 꺽대선이든 아니면 다르게 해가지고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거를 했는데요. 한글이 안 보여요.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글 폰트도 제가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폰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한글 폰트를 아무거나 줘가지고 하면 얘가 또 보여줍니다. 이 나눔 스퀘어 라운드 폰트를 사용해가지고 다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그려주고 내가 꺾은 선 그래프로 그려주려면 꺾은 선으로 그려주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거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봤을 때 세일즈 잘하는 사람, 세일즈 왕별 판매 순으로 누가 판매를 잘했는지도 보고 누가 비용을 많이 썼는지 어느 부서에서 돈을 많이 썼는지도 지금 경영자들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표를 판매 현황을 세일즈면 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업왕을 뽑겠다 이거겠죠? 그걸 도표를 작성해주고 랭킹 순으로 말을 정렬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엑셀로 하게 되면 또 엑셀에 랭크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자, 그래서 해줬더니 얘가 깔끔하게 금방 이렇게 세일즈맨 별로 해가지고 이걸 줍니다. 자, 요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 가지고 있는 제가 만들어 놓은 피봇 있잖아요. 피봇에다가 사람을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여기 랭킹 있잖아요. 이거를 랭크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랭크 함수를 하게 되면 이건 엑셀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게 이 데이터 값이 김민주라는 게 묶여 절대값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수작업 해주면서 절대값을 펑션을 취하고 하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것만 하더라도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지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얘한테 다 한마디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챗GPT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엑셀에 관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챗GPT 4.0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챗GPT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사용을 못했었는데, 그때 매크로 기능이 있어요. 엑셀 하시는 분들은 매크로 함수를 좀 아실 텐데, 거기에 VB의 그 코드를 짜달라고 제가 챗GPT한테 보통했는데, 이건 챗GPT뿐만 아니라 그 코드는 누구냐? 코파일럿도 짜주더라고요. 그건 참조하시면 돼요.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다 이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여기까지고 질문 없으세요? 다들 졸리신가요? 엑셀을 말씀을 드렸더니.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근데 영미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질문해도 될까요? 잘 들리세요? 네, 네, 잘 들려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엑셀은 제 수준에는 좀 어려워서 저는 좀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아까 감마 네, 어플을 활용해서 네,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걸 해봤는데, 네. 지금 혹시 그 텍스트를 입력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 외에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기존의 파일을 그러니까 그 업로드해서 어, 업로드해서 AI가 다시 수정을 하거나 더 보완을 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까 전에 여기서 파일 가져오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유료 같은 경우 되는데 무료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크레딧이 금방금방 소진이 될 겁니다. 이걸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생각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아서 어, 네. 열심히 만든 거를 한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초안으로 사용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간만은 그 PPT 만드는 것보다 저는 아이디어 도출할 때 이거 많이 활용해요. 진짜 이 간만 그거 좋아요. 아이디어 없을 때 그 PPT 만들 때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져요. 그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세요? 아, 죄송한데 그 아까 감마로 하는 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자, 어떤 거가 필요하실까요? 어떻게 하는지 어떨 때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어. 감마를. 맞나요? 응. PPT 만들 때 필요하신 거예요. PPT. 그러니까 PPT 만드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PPT를 만들고 싶다. 이럴 때 감마에 들어가서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설명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이제 그 상세 페이지에 관한 상세 페이지 보고서를 음,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생성을 해가 진짜 내가 아이디어가 없다. 이러면 아, 얘한테 생성 여기에다가 키워드만 줘도 이렇게 들어가요. 아, 여기다가요. 네. 근데 아까 전에
파일럿이 얘가 만들어 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활용을 했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모르 쌤 블로그 쓰시잖아요. 네. 블로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PPT 발표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다 아, 있겠죠. 아, 지금 네. 강의하시는 거, 그 하버드 대화에 관한 거, 네, 그거에 예. 대한 거를 가지고 기초를 가지고도 얘한테 만들 수가 있죠. 어느 정도 가닥을 어, 가지고. 네. 네, 그럼 PPT를 처음에는 만들 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요?